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힘을 빼고 했더니 오히려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 노자는 이 현상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무의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힘, 무의자연의 지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옛 철학자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쁜 현대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깊은 뜻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를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나요?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일이 더 힘들고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노자의 무의 개념이 얼마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이치와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작물이 자라는 것을 억지로 당기지 않고 자연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자연의 힘을 믿고 기다리며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에 대해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무의는 적극적인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극적인 개입, 즉 지혜로운 방임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한국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었으며 2023년에는 이 격차가 155시간으로 다소 좁혀졌지만 여전히 긴 편입니다. 심지어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908시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859시간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당한 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OECD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은 137개국 중 57위를 기록했으며 OECD 38개국 중에서는 33위였습니다. 더욱이 2025년 보고서에서는 58위로 6계단이나 더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도한 경쟁과 성과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로는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지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 수준, 연령,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사회 경제적 만족도가 낮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여기에 혼밥 인구 증가와 사회적 연결, 부족 같은 사회적 관계의 결핍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의자연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무위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성공적인 기업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플로우 스테이트, 플로 스테이트, 즉 몰입 상태는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의 성과가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작업할 때 우리는 엄청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때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무의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이 진행되고 기대 이상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작정 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면에 깊이 자리한 본연의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며 마치 운동선수가 완벽한 리듬 속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며 최적의 효율을 내는 상태. 이 상태는 억압적인 통제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즐거움과 목적 의식이 결합될 때 더욱 쉽게 발현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직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자가 가장 사랑한 비유는 바로 물입니다.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우리에게 무위의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높은 곳으로 오르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모든 존재들을 이롭게 합니다. 이는 리더십에서 팔로워를 섬기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과도 통하는 미덕입니다. 또한 물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꿉니다.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강을 이루면 강줄기를 따릅니다. 이는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고정된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연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물처럼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부딪히거나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히면 돌아갑니다. 이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목표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물의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함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결국 거대한 바위를 마모시키고 길을 만듭니다. 이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나아갈 때 비로소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무너뜨리는 물의 힘은 곧 유연함과 끈기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물은 겸손, 유연함, 비집착, 그리고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이라는 무의자연의 핵심 가치들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물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강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물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치열함과 경쟁에서 벗어나 이제는 부드럽게, 유연하게,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물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고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지닌 채 여유롭게 흐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삶, 혹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에서 물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물처럼 살아가는 시니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힘은 줄어들지라도 정신적인 지혜와 유연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위의 지혜는 우리의 리더십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원칙이 바로 컨텍스트, 나트 컨트롤입니다. 즉, 세세한 통제보다는 명확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의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을 세세하게 통제하고 지시하는 대신 큰 그림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자의 무위와 일맥상통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을 억지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햇빛과 물, 영양분을 제공하여 스스로 잘 자라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책임감을 극대화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스티브 잡스의 방식에서도 무위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잡스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라고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비전과 목적을 끊임없이 공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외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통제는 창의성을 억압하지만 명확한 맥락과 강력한 비전은 창의성을 폭발시킵니다. 잡스의 리더십은 직원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몰두하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애플의 독보적인 혁신 문화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의 20% 타임 또한 무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구글 직원들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업무 외에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GMAIL, 구글 맵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바로 이 20% 타임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만든 프로젝트들입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이 폭발한 것이죠. 통제된 환경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고 예측 불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무위의 리더십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명확한 방향 제시를 통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최적의 흐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리더십인 것입니다. 내레이션 무위는 방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통제가 아니라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흐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리더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물처럼 유연하게 조직의 흐름을 주시하고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합니다. 무위의 리더십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위의 지혜는 우리의 실생활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에서의 무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가려 애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직장 동료에게까지도 자신의 기대치를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 쉽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조언보다는 진심 어린 공감으로 다가갈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에서의 무의입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들면 깨지고 자연스럽게 흐르면 깊어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유로울 공간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중과 공감은 강요된 친밀감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의 무의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통제하려 합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길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합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친구 관계가 좋지 않을까봐, 미래가 불안할까봐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정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시가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실패를 허용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작은 실패는 더 큰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무의의 지혜를 배우고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성장하듯 부모는 그 과정에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이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 방식입니다. 커리어에서의 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번아웃이 오기 쉽습니다.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억지로 경쟁하거나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내가 잘 흐르는 분야, 즉 자신의 강점과 흥미가 일치하는 분야를 찾아 그 흐름을 타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일에 몰입하여 자연스럽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며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는 하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 몰입할 때 그것이 바로 플로우 상태이며 무의의 지혜가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몰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커리어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순간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무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물처럼 유연하게 진로를 수정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의와 나태함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여 무의를 게으름의 변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의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무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조화롭게 행동하는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노자는 만물이 스스로 생성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억지스러운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의는 외부의 강요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본질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나태는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소극적이고 비생산적인 태도입니다. 나태는 어떤 흐름도 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의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되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정한 무의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치 강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억지스러운 저항 없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제 갈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은 무의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힘을 빼야 진짜 힘이 나옵니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빠져나가지만 부드럽게 감싸 안으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강한 힘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결국 그 바위를 마모시키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속성과 유연성의 승리입니다. 무의는 힘을 빼는 지혜이자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억지로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욕망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무의자연의 핵심입니다. 노자의 무의자연은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좀 더 여유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